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하나씩은 물고 태어났다는 이 수저 뭔지 아시겠나요? 금수저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바로 굴수저입니다. 해외에선 쉘 하나당 5유로 이상씩 할 정도로 고급 재료로 취급받는 거를 우리는 무게로 달아서 팔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거든요. 오죽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마트에서 파는 굴 가격을 보고는 믿을 수가 없어서 저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당 2,250원짜리 굴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개당 8,000원, 1만원씩 하는 유럽에 비하면 저렴한 거지만은 마트에서 파는 300g에 3,000원 정도 하는 봉지굴을 생각하면 확실히 비싼 거죠. 도대체 이 굴은 뭐가 특별하길래 이렇게 비싼 걸까요? 오늘 해시태그에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작가 김바비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 채널에서 해양과 수산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예정인데요. 그 첫 이야기로 바다의 영양식, 굴에 대한 경제, 산업, 그리고 정책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 개에 2,250원이라는 이 굴의 정체는요, 전남과 경남 등에서 최근 생산하고 있는 개체굴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마트에서 보던 익숙한 굴이랑은 좀 다르죠. 그건 깐굴, 알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껍데기를 벗기고 속살만 팔아서 이렇게 부르는 건데, 바닷속에서 긴 줄을 풀어놓고 다닥다닥 붙은 굴을 다발째 수확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했던 거죠. 반면에 이 개체굴은 껍데기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팝니다. 양식할 때도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띄워서 키워내다 보니까 그만큼 생산량이 적어서 더 비싼 거고요. 이 개체굴을 3년 정도 키우면요, 껍데기가 성인 손바닥만하게 자라고 그 안에 굴도 알굴의 3배 크기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죠. 그리고 가격은 무려 10배 이상이고요. 야, 이 10배나 비싼 굴을 누가 먹겠냐 싶지만은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3, 4년 전부터 오이스터바가 유행을 타면서 개체굴 주문이 늘어났거든요. 또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에서도 껍질에 담긴 굴이 메뉴로 오르면서 수요가 늘어난 거고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굴을 초장에 찍어서 먹고 그러지만요, 이 굴에다가 레몬즙이나 미누네들을 뿌려서 화이트 와인이나 샴페인, 위스키랑 먹는 서양식 섭취법이 유행을 타기 시작한 거죠. 생각하니까 침이 고이는데, 아무튼 이게 제맛이란 게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덕분인 거예요. 물론 유럽인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먹었던 만큼 서구 국가에서도 이런 개체굴 수요가 굉장히 높죠. 실제로 굴은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 중 하나인데요. 2023년 기준 총 6억 달러의 세계 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8,600만 달러를 차지하면서 세계 3위 굴 수출국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죠. 생산량도 어마어마한데요. 세계 1위 중국에 이어 한국은 연간 약 30만 톤을 생산하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굴을 먹었을까요? 선사시대 패총에서 굴 껍데기 비중이 높은 것만 봐도 한반도에서 굴을 먹어온 역사가 아주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안은 수심이 얕은 연안과 갯벌이 많아서 굴이 자라기에 적합하거든요.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요, 각 도별로 생산되는 조개류가 언급되어 있는데 강원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도에서 토산물로 굴류가 주를 이루는 걸 보면은 굴은 우리에겐 너무나 친근하고 맛도 좋은 수산물이었던 거죠. 워낙 흔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양식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전라남도 광양만 내 섬진강 하구에서 굴 양식을 했다는 기록이 무려 세종실록에 실려 있거든요. 그렇다면요, 어떻게 양식을 했을까요? 전통적인 양식법은 투석식과 지주식입니다. 조수간만에 차가 큰 갯벌에 돌을 던져놓거나 거기다 기다란 나무를 박는 거죠. 여기에 굴을 붙여서 키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굴의 주요 산지도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쪽이었죠. 이 양식법이 해방 이후까지도 이어졌고요. 해방 이후 6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수산업은 침체기에 빠져 있었어요. 양식 기술도 낙후화되었고 어구도 그만큼 노후화되었기에 어민들의 삶도 힘들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혜태 전업 굴 양식 5개년 계획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양식법이 도입됩니다. 바로 지금도 쓰이는 수화식 양식이었죠. 이 양식법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굴 생산도 혁명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고요. 수화식 양식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50년대 후반에 개발한 뗏목 수화식과 60년대에 개발한 연승 수화식이었죠. 뗏목 수화식은 말 그대로 굴을 부착한 나무 뗏목을 바다에 띄우고 수면 가까이에서 기르는 방식이었고, 연승 수화식은 7m가량의 긴 줄에다가 굴을 부착해서 수중에서 기르는 방식이었어요. 이 중에서도 어민들이 선호했던 것은 바로 연승 수화식이었습니다.
더 넓은 면적에서 대규모 양식이 가능한 데다가 더 먼 바다에도 설치할 수 있고 심지어는 파도도 잘 견뎠거든요. 이 연승수화식 양식법은 바다에 줄을 설치하는 특성상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보다도 남해, 그 중에서도 통영이 딱 맞는 최적지였죠. 1964년 통영에 전국 유일의 굴 생산 수산조합인 굴수화식 수협이 발족한 것도 바로 이런 변화 덕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굴 양식이 본격적인 산업으로 발돋움했고요. 연승수화식 양식법이 보급되면서 우리나라의 굴 생산량은 그야말로 급증합니다. 1970년만 해도 약 3만 6천 톤이었던 것이 1980년에는 약 17만 톤, 그리고 1987년에는 28만 톤이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굴의 천국이 된 건 바로 이 양식법의 개발 덕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어민의 삶을 개선하고 수산업을 본격적인 산업으로 양성하고자 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있었던 것도 빼놓을 수 없고요. 자, 1966년 우리나라는 3만여 달러의 굴 종패를 미국에 처음 수출하면서 굴 수출국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다 그렇듯이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었어요. 미국과 생물 및 냉동 폐류를 교육하려면 정부 간의 위생협정이 먼저 체결되어야 했고, 그러려면 양식장의 위생조사 자료가 기본 요건으로 필요했거든요. 이를 위해서 1960년부터 세균 실험실 창설과 굴 양식장에 대한 세균 조사가 이루어졌고, 시험 착수 11년 만인 1972년에 드디어 한미 폐류 위생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죠. 이 위생협정의 체결로 남해안 일대가 미 FDA 수출용 폐류 생산 해역으로 지정됐어요. 처음엔 냉동굴과 통조림굴 수출로 시작해서 성장해 지난 2020년에는 폐류 수출량으로는 바지락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9,457톤을 기록하고 수출 금액으로 보자면 7천만 달러를 넘어서 1위에 오르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겨났어요. 찬바람이 불면 통영에서 아녀자 보기 어렵다. 모두 굴을 까러 박신장에 나갔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통영, 거제, 여수동에선요, 주민 2만여 명이 굴 산업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굴은 지역 경제에도 그만큼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활발했던 우리나라의 굴 산업이 2015년 이후 수출액이 8천만 불 수준으로 계속 정체되어 있는데요. 여기엔 젊은 세대의 수요 감소와 주요 수입국들의 위생 강화 등이 원인으로 떠올랐죠. 또 새로운 수요처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양식 기술의 발달로 인한 과잉 생산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양식 인구의 고령화와 시설 노후로 인한 생산성 저하,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고수온으로 채묘량이 부진해지면서 종자 수급까지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굴 양식 산업에 대내외적 난관이 닥친 거죠.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굴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대책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굴 수출액을 지금보다 2배 늘려서 세계 굴 수출국 1위에 오른다는 목표와 함께 생산량은 지금보다 10만 톤이 더 늘어난 40만 톤 생산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중요하겠죠? 크게 3가지 전략이 제시됐는데요. 먼저 그동안 굴까기 가공 공장은 악취를 유발하고 주변 경관을 저해야 한다는 이유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들을 통합 이전해서 굴산업 직접화 단지를 구축하고 전용 어항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앞으로는 굴 종자 생산장, 가공 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직접화 단지 안에 건설하도록 해서 굴 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고요. 또 지금까지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굴 생산 과정도요, 자동화, 스마트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탈각기, 세척기, 자동 선별기 등 맞춤형 장비를 보급하고요. 해상에서 자동으로 굴을 채취하고 1차 세척 등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작업선도 보급해서 작업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요, 굴 시장 자체를 넓게 키운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생굴이 겨울철 위주로 소비되는 경향이 커서 연중 계속 소비하기에는 제약이 다소 있었는데요.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굴 가공식품의 제작 판매를 지원하고 다양한 요리법도 보급해서 연중 소비 문화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 부가가치가 높은 개체굴 소비를 늘리는 겁니다. 현재 유럽은 전 세계에서 굴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인데 반해 유럽에서 우리나라 굴이 차지하는 비중 겨우 1%에 불과하죠. 개체굴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에 맞춰서 개체굴 생산량을 높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죠. 위생과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합니다. 굴은 이미 1972년에 미국 식품의약국과 체결된 한미 폐류 위생협정과 2015년에 갱신된 대미 수출 폐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 각서에 따라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죠. 추가로요,
굴 청정 해역을 보존하고 육해상의 오염원의 유입 방지를 위해 시설물 설치를 지속하는 한편 굴 생산 해역 인근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소형 선박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 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안전하고 양질의 굴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굴 껍데기의 재활용 확대입니다. 그동안 알굴 채취 후에 발생하는 굴 껍데기만 해도요, 자그마치 연간 약 23만 톤이 했는데요. 앞으로는 버려지는 굴 껍데기를 재활용해서 제철소와 발전소용 부재료, 토목 재료 등으로 사용하거나 김, 채묘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 방안대로라면 다음 세대 그리고 다다음 세대까지 굴 수저 물려줄 수 있겠죠? 저는 셰익스피어 희극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에 쓰였던 굴이 들어간 표현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The world is your oyster. 위오라고도 하는데요. 세상은 너의 굴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 표현이 유래된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에서는요. 세상이 굴처럼 껍질을 닫고 있어도 나에겐 칼이 있으니 그걸 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기회가 열려 있으니 시도하고 도전해보라. 너에겐 무궁무진한 미래가 있다. 이런 뜻으로 활용된 거죠. 벌써 2025년에 두 번째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추위가 다 가시기 전에 맛있는 굴을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기왕이라면 이번에 새롭게 굴을 즐길 방법인 개체굴로 소비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2025년이 여러분들의 굴이 되는 한 해가 되길 응원드리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